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문제입니다. 한 문제네요.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의선실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을 하고 10월 25일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언제까지? 즉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3월이 되는 날까지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줘야 돼요. 변경신고. 이후에 변경을 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임의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임의변경 시에는 써볼게요. 임의변경 시에는 선의선실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내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라. 지금 10월 25일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임의변경이란 말이에요. 자, 임의변경 시에는 선의선출법 얼마입니까, 여러분?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과 당초 신고한 방법이 뭐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선의선출법이죠. 당초 신고한 방법 선의선출법입니다. 9천만 원. 네. 좀 큰 금액이니까는 그냥 9천만 원이죠. 네. 9천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는 무슨 법으로 했습니까? 총평균법을 적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9천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는 총평균법 7,5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7,500으로 평가를 한 거죠. 7,500. 자, 여기서는 세무조정을 물은 건 아니지만 세무조정을 하면 자, 9천만 원 평가를 해야 되는데 7,500으로 평가했으니까는 재고자산을 적게 평가를 했죠. 재고자산을 적게 평가하는 것을 평가감. 적게 평가했으니까 입금 산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소득처분은 유보. 근데 여기에서는 세무조정 물은 게 아니죠. 평가 금액을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5기 때는 얼마? 9천만 원이고요. 이제 6기 때부터 총평균법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연도부터.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5천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세무조정을 물었다라고 하면 입금산이 재고자산 평가감 1,500만 원 유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니까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10월 25일에 했으니까 임의변경이에요. 임의변경 시에는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여기에서는 당초 신고도 선의선출법이니까 똑같죠. 어쨌든 그러면 9천만 원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총평균법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7,500 한 거죠. 적게 평가했으니까 입금산입. 많이 평가하면 입금불산입이에요. 재고자산 평가감 유보 이런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세무조정을 물은 게 아니라 금액을 물었으니까는 5기 때는 선의선출법 9천만 원이고요. 6기 때는 총평균법 5천만 원으로 평가를 해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고정자산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1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무신고는 정률법을 적용한다. 맞죠?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이고요. 건축물 외의 자산은 잘 들어보세요.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 건축물 외의 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기존 고정자산에 합산을 해서 그대로 내용윤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 무형자산의 잔존가액도 역시 마찬가지 0입니다. 다만 정률법의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5%로 봐줘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 잔존가액은 0%, 0원이 되는 겁니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사용한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을 하죠. 그래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걸 우리는 월할 계산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2번. 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옳은 것을. 컴퓨터는 기초에 상각부인액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에 송금불산입 당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는 75만 원, 상각법인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 그래서 부인액이 35만 원 나왔죠? 송금불산입이에요. 옆에다 써보세요. 송금불산입. 책상은 상각범위액이 30만 원인데 비용이 20만 원밖에 안 됐죠. 부족하게 했을 때 세무조정 없으니까 지워버리세요. 세무조정 없음 이렇게 써주시던지요. 세무조정 없습니다. 부인액이 있을 때만 세무조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송금불산이 5만 원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네 번째 거는 잘 봐요. 220만 원이 한도인데 2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는 20만 원 부족하게 했죠. 전년도에 부인액이 50만 원이 있으니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여기서는 송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송금불산입은 40만 원이고요. 송금산입은 20만 원 나와 있는 걸 찾으시면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책상하고 의자를 비교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책상도 10만 원 부족하게 했는데 세무조정 없는 이유는 부인액이 없으면 세무조정 없어요. 그런데 의자는 똑같이 부족하게 20만 원 했는데 부인액이 50만 원 있으므로 세무조정도 송금산입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맞는 거예요. 3번 문제를 볼까요? 자,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우는 제10기 사업년도 개시 이래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을 하였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억 원씩 했었어야 되는 거죠. 2억 원씩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했으니까는 세무조정 없어요. 그래서 10기, 11기, 12기, 13기 네, 까지만 썼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있고요. 세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자 2억 원이 한도인데 그죠? 10억 나누기 5년 하면 2억 원이 한도인데 안 했어요. 그래서 세무조정할 거 없어요. 부족하게 했을 때 세무조정 없습니다. 이때 2억 원이 한도인데 역시 마찬가지 1억 원 했어요. 부족하게 했죠. 세무조정 없어요. 이때도 2억 원이 한도인데 얘는 한꺼번에 얼마를 냈습니까? 9억을 냈어요. 그러면 송금불산입이 얼마가 되냐면 7억.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소득처분은 유보예요. 자, 이때 한도가 2억 원인데 얘네는 다 끝났으니까 안 했죠? 그러면 송금산입이 얼마죠? 2억입니다. 부인액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자,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끝까지 한번 보여볼까요? 14기 때 얘네는 안 해요. 끝났으니까. 근데 송금불산입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7억 중에서 2억 송금산입 됐으니까 그 다음에도 송금산입을 또 2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도 또 역시 송금산입 2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송금산입이 이제 얼마만 될까요? 1억.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당한 게 그 다음에 송금산입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번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11기에 부족한 거 감가상각비 1억 원은 송금산입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12기에는 7억 원 송금불산입하였다? 네, 3번이 맞는 거죠. 13기에는 감가상각이 종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 여러분 13기에도 송금산입이 2억 원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하게 했으니까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4번. 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가장 부합하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 부장. 자, 지붕 설치 공사로 인해서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 설치 비용이 1억 원이 발생했는데 자, 그 실질에 따라 취득원가를 구성하기로 하고 자본적 지출이란 얘기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수익적 지출. 자, 이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번 5개 창고의 신규 지붕 설치 공사건에 대한 세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 과장, 김 부장은 그죠? 답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했으니까 정 과장은 통상 지붕 수리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나? 이번 경우는 신규 설치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되면 될 것이다. 자본적 지출 맞죠?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5개 창고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미 장부상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할 때 수선비를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해라.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즉시상각 의제라고 그랬습니다.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즉시상각 의제 처리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라. 맞는 문장입니다. 한편 기존 창고에 설치됐던 지붕이 노후화로 말미암아 빗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중 보완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동보완공사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만 수선비란 얘기죠. 그냥 수익적 지출, 단순한 수리도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 동보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번 5개 창고 건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리가 틀렸습니다. 자, 5번 감가상각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장부가액에 합산해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 0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잔존가액을. 기계장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을 적용한다. 맞죠? 정액법, 건축물은 뭐 신고를 하든 말든 무조건 정액법이라고 그랬고요. 건축물 외의 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선택 시에는 정률법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면 감가상각 범위액을 당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걸 우리가 월할 계산한다 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